KBS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앞서 1부 시간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 연결해서 이 한미 FTA 재협상 타결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정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은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고 돼지고기 제약 분야를 얻어낸 것으로 요약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물리는 관세 2.5%는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되는 것에서 발효 4년 뒤 철폐되는 것으로 연장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 2012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측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의 경우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없애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습니다. 예, 자, 협상이라는 것이 상호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측의 양보가 너무 큰 것 아닐까요? 네, 이번 협상은 미국 측이 요구에 진행된 것이었고 협상 결과도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의 양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비용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미 의회에 명분을 줬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익의 균형에는 겉으로 드러난 합의사항 외에도 비준 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과 한미 동맹의 강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번 추가 협상이 서명까지 완료가 된 이 협정문 자체를 고치는 것이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도 미국 측의 요구로 협상을 타결한 뒤에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양측 정부 간 협의가 종결돼 서명까지 완료된 협정문에 수정을 가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제한된 부분의 재협상이라도 상대국의 불리한 내용의 수정을 뒤늦게 받아들인 점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도 이번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이후에 또 지켜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정리를 부탁드리죠. 네, 양측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형식으로 작성해 교환하기로 했는데요. 내용상 이미 서명된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헌법 60조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 혹은 내년 초 양국이 정식 서명을 거쳐 내년 초에나 본격적인 비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양국은 정식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2012년 1월 1일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황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우리 증시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약보합권이군요. 195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950포인트 지지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에 조정 심리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현재 오늘 장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코스피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한 19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6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연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자 부담을 느끼면서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195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시각 1950포인트마저 무너지면서 0.4% 약보합권의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닥 지수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포인트 오른 5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50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02포인트 5일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0.04% 강보합권에서 현재 혼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시 구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온 점인데요. 현재 외국인 12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1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9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나흘째 하락하면서 1130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20전 하락한 1134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130원대 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미 FTA 수혜주 이외에도 주목받는 테마와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 시각 오늘장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 IT주들이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업황 기대감과 함께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1.7%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를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타시스은행과 맺은 대출 계약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대건설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상승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 모두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사와 함께 우주 탐사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우주항공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수페타시스가 1.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퍼스텍이 1.6% 이상 오르면서 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급락하고 있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관련주인데요. 한국전력의 리투아니아 원전 수주 입찰이 취소되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BHI가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모건코리아가 5% 나란히 떨어지고 있고요. 한젤기술도 9%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조선사들의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에 부담되면서 오늘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TS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 5% 이상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S의 오지영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지영 팀장님,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도출된 부분, 굉장히 안 좋게 됐다거나 굉장히 좋게 됐다거나라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매기가 몰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늘의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강세는 시장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해하시기 쉽게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두 업종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세를 우리가 이제 철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 시장에 가서 우리 자동차 부품 관련한 그런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가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가서 뭐 일본 업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화물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종이라든지 뭐 IT 제품이라면 항공화물 쪽 수요가 많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단기적으로는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 쪽입니다.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의 기술력이 그렇게 뭐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제약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제너릭 쪽에 우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의약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만든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약을 복제할 수 있는
약이죠. 그러니까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간이 특허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제네릭 쪽에서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나라 제약 업체들은 복제약을 더 만들 수 있는 그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FTA 얘기 나온 걸로 시장에서 집중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주가 제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이 사실상 그렇게 좀 좋지는 않죠. 물론 쉬어갈 만한 자리도 됐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실 음봉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장 초반에 굉장히 몰렸던 매수세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주춤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기대감뿐만 아니라 향후의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우량주들만 오늘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간 밀려있는 가격대긴 한데요. 오늘 하루 만에 호재로 볼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해드릴 종목은 대동공업입니다. 010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7,250원에 2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지영 팀장님께 먼저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동공업이요? 예. 네, 대동공업은 농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문자를 주신 분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좀 고점에서 물리신 감이 있습니다. 그게 좀 다소 부담이기는 한데 연말에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업체 중에 한 업체로 꼽히기도 합니다. 주당 예상되는 배당금이 한 35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5,000원 정도 수준에서 350원 정도 배당이면 나쁘지 않게 주는 수준이라고 괜찮네요. 네,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들어서 주춤하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배당을 받고 나오자라기보다는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몰리는 매수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 일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010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07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농기계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시총도 크지 않고 이제 거래되는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이전에 만들어냈던 저점까지 지키지 못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밖에 없으셔가지고. 근데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절대 반대고요. 예.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일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0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6,000원 부근이라면 그래도 매수가 대비 손실률이 20% 정도긴 하지만 저는 그 수준에서는 절반 이상 나오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정고점 돌파까지 기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동공업 거래소 내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고배당주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6,000원 선 부근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량의 절반 정도는 팔고 나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KTB 투자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3,700원에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339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KTB 투자증권을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수익 나고 계시니까 예. 먼저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3,7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도 예. 수익이 마땅한데 이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아시다시피 증권주 가운데에서는 중소형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해서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고점 부근 수준인 한 5,500원 이상까지는 추가적으로 재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들고 계시다가 사실 이제 종목이라는 게 마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요. 들고 계시다가 5,000원 정도를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40% 정도로 손실이
나면은 뭐 1, 2% 우리는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1, 2%가 체감으로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5,000원 하향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40% 비중에서 10%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증권주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들고 계시는 게 마땅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KTB 투자증권의 최근의 한일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들고 있는 돈으로 미국의 한 반도체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그 업체가 미국 이제 상장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이제 원래 들어갔던 금액이 한 77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회수 금액이 150억 정도로 2배 정도의 상장 차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투자를 예.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이전 고점 수준인 5,50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고요. 5,500원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5,000원 하향 이탈 시 10%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익을 내고 계셔서 저도 기쁩니다. 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한번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인데요. 349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49,000원에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가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오르네요 하셨는데 오정 팀장님. 지금 가격대가 47,000원대. 어떻게 비중이 꽤 많으신 편인데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춰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적은 상황이라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반등 시에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오위즈 게임즈는 매 분기 매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지시겠지만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좋은 이슈가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등 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될 만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비중이 좀 많으신 상태라서 그것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고요. 들고 계신 물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 NC소프트도 그렇고요. 한번 많이 올랐다가 빠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이제 신작 게임들에 대한 그 공개가 사실 한번 딱 분출이 되고 나서 매기가 조금 풀렸다라는 이제 매도가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심야에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 제도 도입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두 가지 이유들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겨울입니다. 겨울방학이죠.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오위즈 게임즈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 시장에 크로스파이어를 내놓았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난해에 100%에 달하는 그 이제 트래픽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금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충분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을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분기 발표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연간 해외 퍼블리싱 매출이 2,200억 원 정도가 기대가 되는 고성장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6만 원 이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정고점 돌파 수준 부근인 5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계신 물량으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성홀딩스 보겠습니다. 43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8,630원에 비중은 적으시죠.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와 매도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오지영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비중도 괜찮긴 한데 추가 매수를 또 반대합니다. 예, 그 이유는 예. 추가 매수라는 것은 매수가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좋은 종목인데 갑자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푹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할 만큼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지영 봤을 때는. 팀장님, 네.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럼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매수가 대비해서 그래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됐어야 그래야 예.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지금 추가 매수를
것을 해서 하면 똑같은 비중으로 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부분까지 가야 저는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들고 계신 물량으로만 잘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신성홀딩스는 아시다시피 태양전지 관련한 종목으로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열을 받아서 태양전지를 만들어낼 때 태양전지는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업체가 만들어내는 그 태양전지 그 판은 이제 받아내는 그 비중의 9%밖에 전지로 효율화를 못 시키고요. 근데 신성홀딩스가 만들어낸 그 태양전지 판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20% 가까이 이제 전지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세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들고 계시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시도록 하겠고요.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9,800원 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저희가 오늘 못 해드린 종목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시간은 SPS의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현재까지 하락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한 7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데요. 1949포인트, 195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연 고점에 다다랐다는 부담감으로 지난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 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비교적 상승 탄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하락 반전했군요. 0.1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502선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도 현재 매수 우위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서해 대청도 등 29곳의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는 서북도서 지역인 대청도 남서방을 비롯한 안마도 남서방, 대천항 근해, 미어도 근해, 집도 근해 등 16곳입니다. 해군은 대청도 남서방에서 남서쪽으로 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육군 복무기간의 24개월 환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신속대응군으로 해병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해 신한금융의 내분 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오늘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신 사장은 신한금융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동반 사퇴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라흥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이어 신 사장이 사퇴하면서 신한 내분 사태는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이백순 행장 등 신한금융경영진의 거취는 유동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2일째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 1공장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점거 4주 만인 오늘 오전 8시부터 울산 1공장의 생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울산 1공장은 신형 에센트와 클릭, 베르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커지자 점거 공간을 우회해 생산 공정을 새로 짰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2만 4천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2,700여억 원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우회 생산을 통해 정상 가동 때 절반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10개 그룹 소속 상장 법인의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이 63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말 494조 원을 기록하던 10대 그룹 시가총액은 지난 6월에 500조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10대 그룹 비중도 작년 말 50.8%에서 54.2%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사는 현대중공업으로 113%에 달했으며 현대차 그룹도 62%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포스코 그룹이 유일하게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4331님, 3495님께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시간 여유 있을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